Ama insanlar öyle yapmıyorlar çünkü burası Güney Kore. Gerçekten çok keyifli ve çok huzurlu bir ortamım var. 여기가 최근 해외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특이한 평가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만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것도 즐겁게 노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무려 36개국을 이미 돌아본 여행 유튜버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티르키예 출신의 여성 여행 유튜버입니다. 2021년 안정적이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배낭 하나 메고 세상을 떠돌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인데요. 지금까지 36개국을 밟아본 진짜 베테랑 여행자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이 한국 방문 서너 번째라고 말하면서 무려 2달이라는 긴 시간을 서울에서 머무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영상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왜 한국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요? 왜 떠날 때마다 그리워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걸까요? 라며 스스로도 답을 찾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요. Selam herkese. Şu anda Güney Kore'deyim. Bu benim sanırım Güney Kore'ye üçüncü gelişim falan. Belki 4 de olabilir bilmiyorum. Emin değilim şu anda. Neden Güney Kore'ye bu kadar çok geldim? Neden Güney Kore'yi bu kadar çok seviyorum? Neden her ayrıldığımda özlüyorum? Ve neden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 좀 신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지나치는 거리인데 36개국을 다녀본 사람 눈에는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보였을까요? 그녀는 이번 영상에서 그 답의 일부를 보여주겠다며 하루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를 최대한 많이 돌아보는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합니다. 사실 티르키예도 관광으로는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스탄불의 야시장, 지중해 해변 마을들, 오랜 역사를 가진 유적지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수두룩하죠.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란 여행 유튜버조차 유독 한국만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초반 그녀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흔한 편견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다들 한국 사람 하면 일만 하는 로봇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냐면서요. 그런데 정작 그녀가 하려는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사회생활, 즉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문화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저는 36개국을 다녀봤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조직적인 방식으로 즐겁게 노는 민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며 단언하는데요. 도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행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게 단순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신경을 써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짚습니다. 저는 여기 지자체를 정말 존경합니다. 이곳 지자체는 오로지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서도 이렇게까지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지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kafanızda böyle bir algı var muhtemelen. Ama aslında bu ülke sosyalliğe gerçekten çok önem veriyor. Hani ben 36 tane ülke gezdim, tamam mı? Hayatımda hiçbir ülkede bu kadar organize bir şekilde eğlenen bir millet görmedim. Gerçekten şehrin neresine giderseniz gidin, bir yerlerde insanların toplanıp bir etkinlik, bir aktivite, bir festival yaptığını göreceksiniz. Ama bu aynı zamanda belediyelerin çalışmasının da bir sonucu. Buranın zaten belediyelerine ben gerçekten hayranım. Buradaki belediyeler tamamen insanların hayatını kolaylaştırmak için çalışıyor. Hani ben hiçbir yerde bu kadar insan odaklı çalışan bir belediye görmedim. Şehirlerdeki her bir detay gerçekten hayatı kolaylaştırmak için düşünülmüş. 우리에게는 축제 하나, 행사 하나가 그저 지나가는 동네 풍경일 수 있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이게 도시 하나가 통째로 시민을 위해 설계된 증거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날 확인한 서울시의 축제. 캘린더에는 하루에 소화하기도 벅찰 만큼 많은 행사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하루 동안 딱 5개의 축제만 골라서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축제였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작은 정원들이 마치 전시회처럼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지역 디자이너가 또 일부는 K-팝 팬들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녀가 이곳에서 진짜로 보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였다는 포켓몬 숲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장소에 가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줄을 서야 합니다. 라며 웃음 섞인 너스레를 떨던 그녀는 입구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순서가 되면 메일로 알려준다는 시스템을 마주합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데이터 요금제가 없었다는 것. 결국 그녀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무료 와이파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여기는 무료 와이파이가 넘쳐나는 곳이니까요. 라며 금방 와이파이를 찾아내 대기 순번을 확인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자기 앞에 무려 750명이 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신이시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절규하다시피 Az 합니다. önce buldum ücretsiz Wi-Fi. Mail gelmiş bana. Bekleme durumumu gösteriyor. Önümde kaç kişi olduğunu falan gösteriyor diye. Bir tahmin edin önümde kaç kişi var sizce? Yaptınız mı tahmin? 756 kişi var önümde. 하루 동안 5개의 축제를 돌아야 하는 그녀 입장에서는 사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숲을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때 그녀 눈에 들어온 건 서울의 마스코트인 해치 캐릭터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이 캐릭터의 동상과 사진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큰 조형물을 마주하니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해치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서울의 마스코트고 사람들은 얘가 서울을 지켜준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수호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귀엽지 않나요? Kocaman bir keçi buldum. Keçinin ne olduğunu bilmiyorsanız bu Seul'ün maskotu ve Seul'ü koruduğuna inanıyorlar. Ama hani bir koruyucu olmak için o kadar tatlı ki şuna bakar mısınız? Böyle şehrin her tarafında keçinin heykellerini veya fotoğraflarını görebilirsiniz. Her yerde kullanıyorlar. Çok şirin bir şey. Bu toplu taşıma 라며 카메라 앞에서 한참을 웃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지하철 안내 캐릭터 교통카드에 그려진 그림 정도일 뿐인데 외국인 눈에는 도시 전체가 이 귀여운 캐릭터로 통일된 것 자체가 신기했나 봅니다. 유럽 여러 도시를 다녀본 그녀에게는 도시 하나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던 거죠. 실제로 그녀가 그동안 다녀온 도시들 중 상당수는 지자체 상징물이라고 해봐야 홈페이지, 로고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캐릭터 하나가 지하철 교통카드 공원 조형물까지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서울의 모습은 그녀에게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세계관처럼 짜여 있다는 인상을 준 셈입니다. 그렇게 숲을 2시간 가까이 돌아다니며 대기 순번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그녀는 결국 20명 남은 시점에 부랴부랴 입구로 뛰어갑니다. 만약 늦게 왔다면 그날 예약이 마감되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는데요. 총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포켓몬 숲에 입장한 그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 지금 완전 애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gibiyim şu an. Çok mutluyum. Merhaba. 라며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이 감정을 이해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어릴 적 즐겨보던 만화가 방영 금지되면서 느꼈던 그 서운함까지 언급하며 33살이 된 지금 다시 이 작품을 정주행하겠다는 다짐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조형물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그대로 되살려준 셈이죠. 이날 그녀에게 벌어진 또 하나의 훈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켓몬 이벤트에서 받은 종이 모자를 쓰고 있다가 버스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한국 아이가 그 모자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걸 발견한 건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받은 모자를 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가서 아이한테 제 모자를 줬어요. 어차피 저는 이걸로 뭘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이 표정을 보셨어야 하는데 오늘도 좋은 일 하나 한 거죠. Otobüsteki küçük bir çocuk elindeki Pokemon şapkasını gördü. Böyle gözleri parladı çocuğun resmen. Ha yaptı. Gittim çocuğa verdim elimdeki şapkayı. Zaten ne yapacağım ben ona buradan çıktıktan sonra takacak mıyım? Hayır. Çocuğa verdim. Nasıl mutlu oldu. Görmeniz lazım yüzündeki mutluluğu. Bugün de güzel bir şey yaptı. 작은 종이 모자 하나였지만 낯선 나라를 여행하던 외국인이 그 나라의 아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유독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이런 장면을 보면 왠지 뭉클해지더라고요. 여행자와 현지인이 이렇게 스치듯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 그게 바로 여행의 진짜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축제로 이동하던 길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서울시의 세심함에 감탄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자리마다 거대한 그늘막 우산이 설치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건 정말 섬세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햇빛 아래에서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늘 햇빛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자체가 그걸 mi리 생각해서 이렇게 큰 우산을 설치해 둔 Bence 거예요. bu gerçekten çok ince bir ayrıntı. Hani Koreliler güneşin altında beklemeyi sevmezler. Güneşten hep kaçınırlar. Belediye de bunu düşünüp onlar için dev şemsiyeler koymuş.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여름철 흔한 그늘막일 뿐인데 다른 나라를 36곳이나 돌아본 사람. 눈에는 이게 시민의 사소한 불편까지 미리 헤아린 행정으로 보였던 겁니다. 유럽 도시들만 해도 이런 작은 그늘막 하나까지 챙기는 지자체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다음 목적지는 반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열리는 축제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서울에 오는 사람이라면 여행 가이드북에도 늘 등장하는 곳이니 결국 한 번은 들르게 될 거라고 추천하는데요. 이날도 다리 위에는 각종 음식 노점이 늘어서 있었고 강변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풍경을 보며 한국인의 독특한 여가 문화를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피크닉을 정말 좋아해요. 날씨가 좋아지는 순간 바로 짐을 챙겨서 소풍을 가거든요. 공원이란 공원은 죄다 피크닉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심지어 햇빛을 가릴 텐트까지 챙겨서 다들 완전 풀세트 장비를 갖추고 나와요. Güney Koreliler piknik yapmayı çok severler. Havalar güzelleştiği anda direkt malzemelerini alıp piknik yapmaya giderler. Bütün parklar tıklım tıklım doludur, piknik yapan insanlarla dolu. Hatta çadırları bile var güneşten korunmak için. Hepsinin böyle full takım ekipmanı var piknik için. Arkadaşlarıyla buluşup böyle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먹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국룰이라며 혼자 온 여행자라도 이 문화만큼은 꼭 경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그녀 스스로도 혼자 여행할 때마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피크닉에 초대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냥 주말에 하는 흔한 나들이지만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여행자에게는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방법이 되어주는 셈이죠. 튀르키예에서도 물론 가족 단위로 소풍을 즐기는 문화는 있지만 이렇게 도심 한복판 다리 밑에서 그것도 낯선 사람들과 뒤섞여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풍경은 흔치 않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강변을 걷던 그녀는 이번엔 또 다른 낯선 광경과 마주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조용한데 수백 명이 다 함께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사일런트 디스코 현장이었습니다. DJ가 있긴 한데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트는 게 아니라 다들 무선 이어폰으로 각자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완전히 조용한데 다들 춤추고 뛰어놀고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라며 매주 열리는 이 행사에 다음 주에는 꼭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음 없이도 이렇게 큰 규모로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방식이라니 그녀에게는 이 또한 처음 보는 풍경이었던 거죠. Siz diskonun ne olduğunu biliyor musunuz? Silent disco İngilizcesi. Bu böyle bir parti, tamam mı? DJ var. DJ var ve DJ müziği hoparlörden sesli bir şekilde çalmıyor. Herkesin kulağında kulaklık var. Herkes kulaklıktan dinliyor müziği. Yani dışarıdan bakıldığında tamamen sessiz. Ama herkes dans edip zıplıyor. Şu anda burada o etkinliği yapıyorlar. Bu sanırım her hafta yapılıyor. Haftaya kesinlikle katılacağım. Şu anda vaktim 이어서 그녀는 한국의 환경의식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갑니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분리수거함 앞에 안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건데요. 쓰레기통 앞에 도우미가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그 사람이 도와줘요. 뭘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아예 대신 버려주기도 해요. 잘못된 쓰레기가 잘못된 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만큼 재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bakın arkama koyuyorlar. Bak, çöp kutusunun önünde görevliler var. Siz çöpü atmaya gittiğinizde o görevli size yardımcı oluyor. Neyi nereye atacağınızı gösteriyor ya da kendisi atıyor her neyse. Yanlış çöp yanlış kutuya gitmesin. 그녀 나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벌금을 물기도 할 만큼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규칙 하나가 축제 현장에서까지 철저히 지켜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부분을 진지하게 다루는지 새삼 느꼈다고 말합니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 그녀는 한 체험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락실에서나 봤을 법한 인형 뽑기 기계를 사람이 직접 크레인에 타서 인형을 집어내는 대형 버전으로 만들어둔 부스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대체 어떻게 이런 게 공짜일 수가 있죠? Varmış bunun ücreti. Denemek istiyorum.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No. Next week. Okay. How much is it? Free. Free? Yeah. Really? Okay. Next week. Wow. Bu ücretsiz olduğuna inanamıyorum. Abi. Böyle bir şey nasıl ücretsiz olabilir ya? 라며 몇 번이나 되묻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결국 예약이 마감돼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는 장면까지 이 짧은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지자체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얼마나 아낌없이 투자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쪽에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초고층 사옥들이 늘어서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는 수백 년 된 궁궐의 대문이 자리하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는 수백 년 된 궁궐의 문이 있죠. 이 두 개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대비가 있어요. Bakın arkamda dünyanın en büyük teknoloji şirketlerinin gökdelenleri var. Görüyor musunuz? Yüksek yüksek binalar, gayet modern. Hemen önümde ise yüzlerce yıllık bir sarayın kapısı var. Yani ikisinin arasında büyük bir tezatlık var. Birisi yüzlerce yıllık, birisi gayet modern, yüksek gökdelen. 전통과 최첨단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이 풍경을 그녀는 36개국 중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조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진짜 놀란 건 이 대비되는 풍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광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야외 도서관이었죠. 사람들이 여기 빈백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게 아니라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안 요원도 없어요. 수백 권의 책이 그냥 여기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와서 책을 골라서 읽고 다 읽으면 다시 제자리에 살짝 갖다 놓기만 해요. Tam ortasına, bu iki meydanın göbeğine bir açık hava kütüphanesi kurulmuş. İnsanlar burada armut koltuklara oturmuş kitaplarını okuyorlar sessiz bir şekilde. Ama burada asıl ilginç olan olay bu değil. Asıl ilginç olan burada herhangi bir çalışan yok. Herhangi bir güvenlik yok. Yüzlerce kitap burada açıkta duruyor. İnsanlar gidiyor, o kitaplar arasından seçimini yapıyor. Koltuklara oturup kitabını okuyup sonra tıpış tıpış yerine bırakıyor. Yani devlet gerçekten insanlarına güveniyor bu konuda. 그녀는 담장조차 없는 이 개방형 서가를 보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책을 그냥 들고 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허술한 구조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이니까요. 정말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Ama insanlar öyle yapmıyorlar çünkü burası Güney Kore. Gerçekten çok keyifli ve çok huzurlu bir ortamı var. 여기가 한국이니까요 라는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동네 책 나눔 공간 정도인데 36개국을 여행하며 도난과 파손을 숱하게 목격했을 그녀에게는 이게 사회 전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 셈이죠. 실제로 서울에는 이런 개방형 야외 도서관이 이곳 말고도 여러 군데 더 있고 강변에도 다른 광장에도 존재한다고 하니 이건 우연히 하나 잘 만든 시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신뢰의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곳은 궁궐의 야간 개장이었습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열리는 이 행사는 저녁이 되면 조명이 켜진 궁궐을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3,000원, 미화로 채 $2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통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가면 이 입장료조차 무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복을 빌려서 궁궐에 들어가 밤 조명을 보면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Kiralarsanız hanbok giriş ücretsiz saraya. İçeriye hanbok kiralayıp girip o gece ışıklarını izlerseniz gerçekten kendinizi bir prenses gibi hissedeceksinizdir. Ben bunu yapmayı çok isterdim. 라며 이번에
유료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아쉽게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한복을 입고 궁궐 사이를 거니는 다른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렴한 비용 혹은 아예 무료로 전통 문화를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는 게 그녀의 결론이었죠. 궁궐 야간 개장까지 둘러본 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변에 있는 또 다른 야외 도서관 겸 카페 공간에 들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이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는 항상 뭔가 할 일을 찾을 수 있고 지루해질 틈이 없거든요. İşte Güney Kore'de hayat böyle. Bu yüzden burada yaşamak istiyorum. Her zaman yapacak bir şey bulabilirsiniz burada. 결국 하루 동안 목표했던 5개의 축제 중 그녀는 4곳을 소화해냈습니다. 시간에 쫓겨놓친 곳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예정에 없던 야외 도서관과 궁궐, 야경까지 덤으로 보여줬으니 오히려 알찬 하루였던 셈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닌 이 하루가 그녀에게는 왜 자꾸 한국이 그리워지는지에 대한 나름의 답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새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 축제 흔한 여름 그늘막, 매주 열리는 강변 행사 정도로 여기고 사는데 36개 나라를 다녀본 사람 눈에는 이게 도시 전체가 시민을 위해 설계된 하나의 큰 배려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열리는 축제,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책들, 그리고 낯선 여행자에게조차 스스럼 없이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까지.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2달간 서울에 머물겠다는 그녀는 영상 마지막에 다음에는 관광지 말고 진짜 로컬 문화를 더 깊이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개국을 다녀본 사람이 굳이 다시 짐을 싸서 돌아오는 나라,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2달을 눌러앉기로 결심한 나라. 그 이유가 특별한 관광지 하나가 아니라 축제, 그늘막, 도서관, 그리고 버스에서 만난 아이에게 건넨 종이 모자 하나였다는 게 참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녀가 서울의 어떤 골목을,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또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써주신 댓글 모두 읽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보고 가세요.